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입장 표명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신당 창당 등으로 혼란을 겪는 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최태원 회장과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둔화세를 보이며 안정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하는 등의 LH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다시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치면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관심은 김기현 대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잠행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르면 오늘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규옥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은 어제 하루 종일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연탄 봉사활동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잠행 전 공식 석상 발언에서도 고민이 읽힙니다.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장 의원의 결심이 지도부나 다른 친윤 의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됐던 정책의원총회도 취소했습니다. 의총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분출하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대안이 있느냐며 사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오늘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라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 파장은 민주당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신당 가능성을 이야기한 이낙연 전 대표를 둘러싼 거친 말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지숙 기자입니다. 비명계 내에선 쇄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론이 흘러나왔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대 돌풍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예. 한순간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 정치란 것이. 여기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거취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을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듭니까? 신당을 할 거면 안에서 흔들지 말고 나가서 하는 것이. 이를 두고 비주류 의원들은 김민석 의원의 탈당 전력을 언급하며 셀프 디스에 가깝다고 비판했는데 탈당한 이상민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이라면 아무것도 못하고 방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까?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도 떠오른 가운데 오는 18일 한 영화 시사회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가 모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처음으로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첨단 장비 업체를 찾아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도 동행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ASML사 클린룸을 찾았습니다. 정밀한 작업을 위해 먼지와 세균을 완전히 제거한 이 시설에서 윤 대통령은 차세대 EUV 노광 장비 제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해당 EUV 노광 장비는 2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ASML이 전 세계에 독점 공급합니다. 때문에 2천억 원이 넘는 가격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SML 장비를 더 많이 구입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ASML은 1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우리나라에 짓습니다. 네덜란드 국왕과 윤 대통령은 반도체 핵심 재료인 웨이퍼에 함께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외치며 우리나라 기업이 더 수월히 ASML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SML 주도로 양국은 대학원생과 엔지니어가 참여하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도 개설해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속출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연일 쓴소리를 하며 강경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상처 투성이가 된 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10살 팔레스타인 소녀.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함께 병원에 실려온 부모와 형제는 모두 숨졌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잃은 고아가 속출하고 있지만 가자 지구에선 구호 활동조차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다 구금돼 호송 중이던 환자 한 명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지 상황을 점검한 유엔의 구호 책임자가 지옥 같다는 평가를 남겼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t's extremely precarious. I mean, it's on the verge of well beyond breakdown.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미국마저 강경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며 연이어 쓴소리를 했습니다. They have to be careful. The whole world's public opinion can shift overnight. We can't let that happen. 국제사회에서 휴전 요구가 본물을 이루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제거를 위해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채우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정부의 세계박람회 유치 무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부산 영남권 전세 사기 피해자 현장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고립 은둔 청년만을 타겟으로 한 첫 전국 단위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고립 혹은 은둔을 시작한 시기와 계기, 은둔의 양상 등을 파악해 내년부터 맞춤형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 과천청사로 첫 출근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회와 함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3% 초반까지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분석인데요.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지난 9월 3.7%, 10월 3.2%보다 낮아진 것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해 6월 9.1% 고점을 찍고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는 높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1%에 부합하는 것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거비를 포함한 서비스 가격은 올랐지만 휘발유 가격 하락이 인플레 둔화를 주도한 가운데
이에 따라 현지 시간으로 13일까지 열리는 올해 마지막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고도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날 거예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도 유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 씨는 대마 흡연 협의는 인정했지만 181번이라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은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합니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달여 만입니다.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181회에 걸쳐 14개 병원에서 9리터가 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44번 처방받고 올해 초엔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대마 흡연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흡연을 교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역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상당히 과장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 과정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범인 최모 씨도 함께 대마를 피우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리는데 유아인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로 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으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사육장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어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금지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의 종지부가 찍힐지 주목됩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개 사육장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불에 그슬린 개 사체가 여기저기 눈에 띄고 도살에 사용한 전기 꼬챙이도 발견됩니다. 철창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개들이 숨을 죽인 채 눈치만 봅니다. 지금 여기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전기 잡는 거죠. 다. 냉동고 안에는 작업을 끝낸 개 사체가 발견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벌여 11개소 1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죽이거나 학대하고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도살하기도 했습니다. 목을 매다는 방법이나 같은 종류의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은 동물 학대에 해당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이나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유명 로펌 출신 50대 미국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묻는 이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팔을 붙들린 채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 문을 나섭니다. 질식사 소견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한 건가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살해 의도 있었나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호송차에 타는 이 남성. 유명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속 막대기로 아내를 때렸다고 했지만 국가수 부검 결과 과다출혈과 함께 목졸림에 따른 질식이란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A씨는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목을 졸랐는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이란 해석입니다. 때렸는데 죽을 것까지는 몰랐다. 고의성 부인할 여지를 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A씨가 법조계 인사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혼인한 부부 10쌍 중 한 쌍은 다문화 부부일 만큼 국제 결혼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을 들여 결혼식을 올린 외국 여성이 사라져 소갈이라는 국내 남성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구제책도 뾰족히 없는 실정입니다.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베트남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지난달 드디어 꿈에 그린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 지 엿새 만에 아내는 옷까지만 남겨두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생업 탓에 결혼 정년기를 놓친 A씨는 3천만 원을 들인 국제 결혼인 터라 충격이 컸습니다. 네, 베트남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그다음에 한국에 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에 아내는 여전히 국내 체류 중이지만 연락은 닿지 않고 결혼 중개업체에 문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집을 나갔다. 그랬더니 이제 며칠 또 기다려 보라 하더라고요. 뭐 바람 쐬러 가실 수도 있다고. 그 뒤로 이제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망갈 일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발생하면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A씨처럼 결혼 직후 외국 여성의 가출을 호소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 결혼은 12,000건으로 이 가운데 10%는 여성들이 집을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사실상 한 곳도 없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법규를 개정을 해서 하던 하여튼 이민 브로커의 그 전횡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 배우자가 사라지면 중개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부담입니다. 신혼의 단꿈 대신 오늘도 소갈이하는 국제 결혼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찬바람이 한창 불어야 할 겨울인데 최근 봄처럼 따뜻한 날들이 한동안 계속됐었죠. 그러면서 요즘 봄꽃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한복판에서도 벚꽃이 보였는데요. 이상기온 현상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를 걷던 시민들이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흰색 봉우리를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한겨울에 핀 벚꽃,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봄 같잖아요. 날씨도 조금 포근했는데 지나가다 보니 꽃인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카메라에 담으려고. 12월에도 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겨울 서울에서도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짝 핀 벚꽃과 개나리 사진과 목격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제는 꽃이 빨리 피면 곤충은 물론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얘네들이 벌써 온도적산을 시작을 해서 꽃이 핀 게 아닌가. 곤충이 깨어났을 때 곤충들이 찾는 꽃이 벌써 진 거죠. 이제 곤충들도 살기가 어려운 거죠. 지난 주말 20도를 웃도는 봄 날씨에 반팔 차림의 시민들도 눈에 띄었는데 지난 9일 서울과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평년 수준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올겨울은 예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날씨 역주행에 따른 꽃과 과일의 개화 시기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비행기표를 샀을 때 구입 당일에 취소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사들이 영업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취소를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당한 약관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9월 50대 진모 씨는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직후 잘못 예약한 사실을 깨닫고 급히 취소하려고 했지만 사이트 어디에도 환불창이 없었고 고객센터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요일이었던 당일 취소를 하지 못해
다음 날 수수료 15만 원을 내고 환불해야 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지금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휴일에 취소가 안 된다면 발권 자체도 하지 말아야죠. 진 씨처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도 여행사들은 영업시간이 아니면 당일 취소가 안 된다는 약관 규정이 있다며 나몰라라 했습니다. 특히 탑승일에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는 늘어나 항공권 피해 구제 신청 중 63%가 여행사를 통한 구매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시간 안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칠 것을 국내 8개 여행사에 요청했습니다. 2024년 6월까지 항공사 등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고객의 취소 요청 시점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자동 환불 시스템을 마련한 후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소가 확정돼도 최대 90일로 지나치게 길었던 환불 처리 기간도 공정위 조치에 따라 14일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은 지 96년이 된 미국 뉴욕 브롱크스의 7층짜리 아파트에 한쪽 모서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사고 현장을 비추던 인근 CCTV에 담긴 당시 장면입니다.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고 연기가 솟구치는데요. 붕괴된 부분은 마치 선반처럼 건물 내부가 훤히 노출됐고 부서진 잔해물은 1층 상가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927년에 지어져 약 47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는데요. 3년 전쯤 건물 외관에서 균열이 발견된 이후 외벽 보수 공사를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신속히 출동해 시민들을 대피시켰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는데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프로축구단 회장이 경기장에 난입해 심판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벌어진 경기에서 앙카라 귀지 구단의 파루크 코카 회장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주심에게 달려와 난데없이 주먹을 날립니다. 주심은 바닥에 쓰러졌고 눈부 위에 피멍까지 들었는데요. 무승부로 끝난 판정에 불만을 품고 이런 폭행을 저질렀다고요. 경기장은 폭행에 가담한 앙카라 귀지의 팬들과 말리려는 선수들이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축구협회는 리그 중단을 선언했고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방탄소년단과 세븐틴이 소속된 하이브의 글로벌 투어 매출이 한 해 동안 약 2,5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보드는 최근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의 월드와이드 투어를 집계한 연말 결산 통계를 공개했는데요. 하이브는 글로벌 투어 총 매출 1억 8,810만 달러, 우리 돈 약 2,500억 원을 기록해 톱 프로모터 차트 5위에 올라 10위권에 진입한 유일한 국내 기업이 됐습니다. 소속 가수들은 한 해 동안 세계 무대에서 총 93회 공연을 열어서 관람객 160만 명을 모았는데요. 매출 기준 아티스트 순위에서는 BTS 슈가는 37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54위, 세븐틴이 58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가 일본 조총련계 관계자와 접촉한 영화계 인사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다큐멘터리 감독과 배우 권혜요 씨가 운영하는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얘기를 무신께 무사배 사면제 이해하지 마.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다룬 영화 차별의 김지훈 감독은 지난달 통일부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사전 신고 없이 조총련과 조선학교 인사를 접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배우 권혜요 씨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몽당연필도 지난 5월 사전 신고 없이 조선학교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일부는 4년 전 조선학교 청년 교류 행사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지키려고 하는 단체들까지도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인사와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거나 사후에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조총련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닌데 조선학교 학생의 80% 이상은 한국 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문제 제기가 나온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위안부 연구를 위한 조총련 인사접촉 신고도 거부하는 등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조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정치 신인은 물론 또 한 번의 원내 입성을 노리는 현역 의원까지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강용호 기자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곧장 동네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현역 의원 따라잡기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선거운동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보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저를 또 홍보하고. 현역 비례대표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구를 노리는 비례대표나 경선이 치열한 지역구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활용하는 겁니다. 마포의 민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고 경청해서 마포의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작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통합되거나 분구되는 지역 도전자들은 자신의 지역구도 정확히 모른 채 후보 등록부터 해야 하는 건데 획정 결과에 따라 선거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법부터 정해야 하지만 여야 수싸움 속 논의가 멈춘 가운데 이번 주 재개되는 정개특위에서 진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세계적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유통 문제. 아예 뿌리를 뽑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여 개국이 한 달 반 동안 펼친 대작전, 그 현장 그리고 결과를 소개합니다. 남미 콜롬비아 바다 위 한밤중에 대대적인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돼 쫓는 건 바다에 반쯤 잠긴 잠수정. 납포된 배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마약인데요. 브리핑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콜롬비아와 함께 미국부터 벨기에, 인도네시아, 세네갈 등 4대륙 42개국이 합심해 펼친 마약 소탕 작전. 45일간의 작전 끝에 각각 코카인 195톤, 마리화나 175톤 등 기록적인 양의 마약을 찾아 압수했답니다. 초국가적 협력에 나선 마약과의 전쟁, 과연 그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미국 내에서도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풍성한 남미 문화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의 한 레스토랑에서 6년째 이어오고 있는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답니다. 운수 좋은 돼지들, 그 사연을 들어보시죠. 식사 삼매경인 아기 돼지 2마리 위로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올 성탄절을 앞두고 사면되는 생후 3개월 돼지 테일러와 트래비스입니다.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그녀의 연인 미식축구 선수 트래비스 켈시에서 따온 이름이 맞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칠면조처럼 남미에선 명절에 구운 돼지 레촌을 즐겨 먹는데요. 좋은 날 칠면조를 사면하듯 한 식당에서 성탄절 특사로 풀려난 행운아들입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군수의 선언에 따라 이제 두 돼지는 공식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선물같이 주어진 삶, 따뜻한 마이애미 생활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미국의 지지 입장 속에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 장소 선택이 너무나도 대담했다고 하네요. 미국 워싱턴 DC 상원청사 건물 안입니다. 상원청사 아트리움에 설치된 이 철제 조형물은 산과 구름을 형상화한 건데요. 그 앞에서 누운 채로 몸수색을 받다 끌려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채 강경하게 뭔가를 외치기도 하고 아예 손닿지 않는 곳에 올라가 손목을 묶고 시위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 하지만 국회의사당 내부에서 시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연행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테러 조직의 자폭 테러로 군인 2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테러에 가담한 6명의 조직원들은 파키스탄 군과의 총격전 끝에 모두 사살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건물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인근 가게의 셔터문들도 찌그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파키스탄 북서부의 군 검문소에서 신생 테러 조직이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이들은 테러를 일으킨 뒤 파키스탄 군과 교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최소 23명의 군인이 숨졌습니다. 당시 교전 장면이 담긴 테러 조직의 열화상 카메라엔 총에 맞고 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होटल दा कुरैशी अख्तर कुरैशी मार्केट दा साहबा दा टोल मसदा दुकानों खराब सवी दी आर्मी वाल बंदे धमाका सवे दा सर जी आगा डेर खुश सवी दी डेर मड़दी पक्ष अल्लाह दा रहम वकी मसदा 6명의 테러범은 총격전 끝에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군은 테러 이후 폭발물이 든 차량도 돌진해왔지만 효과적으로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파키스탄의 불법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과 연관된 신생 조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날 테러로 올해 들어 하루 동안 숨진 군인의 수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테러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데 파키스탄군은 이날 테러 공격을 당한 것과 별개로 대테러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전쟁 후 워싱턴을 3번째 방문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산을 쥔 미국 의회 수뇌부와 만나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조금 전 바이든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이 이뤄졌는데 여론전에도 나설 예정이지만 미국 내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의회 의사당을 찾아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특히 지원을 사실상 결정지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만나 즉각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양당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He made it clear, and we all made it clear, that if we lose, Putin wins. And this will be very, very dangerous for the United States. Hard to justify spending billions on Ukraine when we can't even support our own border security and our own national security. 앞서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614억 달러, 우리 돈 81조 원의 군사 지원 예산안을 지난 20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남북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과 이스라엘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의회 일정을 마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And I want to thank you for being here. You're going to help the cause, and I don't want you giving up hope. This is their day, and really, they prove every day that Ukraine can win. 미국 내 여론은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양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 의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여론은 48%가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피로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이 개량된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로 공중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더 신속하게 더 많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선보인 건데요.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 수송기가 하와이 인근 상공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떨어뜨립니다. IRBM이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 GBI는 IRBM과 충돌합니다. 더 많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점화된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무력화하는 개량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본토를 방어하고자 이처럼 비행 중간 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 기반 대기건박 방어 체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달 정찰 위성 발사 등 증가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 수순입니다. Was conducted. We're aware that it did enter into orbit, and that it involv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한미일 안보수장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의 공동 대응을 천명한 이후 후속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We've also launched new trilateral initiatives to counter the threats posed by the DPRK, from its cybercrime and cryptocurrency money laundering to its reckless space and ballistic missile tests.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요격이 골자인 한국형 미사일 다층 방어 체계를 향후 5년 안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LH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도 개방하고 설계,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도 다른 공공기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철근 누락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찰은 제한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전수조사 후 LH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줄줄이 발견됐고 결국 국토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 이후 LH 혁신안이 논의됐고 독점적으로 해왔던 공공주택 공급이 결국 민간에 개방됐습니다.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구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LH가 갖고 있던 설계 시공업체의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했습니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공동으로 계약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국가가 인증한 감리자도 선정됩니다.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LH의 그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철근 누락과 같은 안전항목 위반 시 곧바로 LH 입찰을 제한하고 상급 이상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해 고위 정관업체의 입찰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LH 혁신과 건축 카르텔의 반기는 분위기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분양가 상승과 함께 LH 수익성이 악화돼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급격히 줄고 저출생으로 국가 성장이 멈출 거란 위기감이 크지만 다른 한편에선 여전히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박혜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점심시간 서울 시내 식당 곳곳에서는 혼밥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뉴 선택에서 좀 자유로워요. 같이 와서 밥을 먹게 되면은 서로가 이제 메뉴를 결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혼자서 오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시중은행에 다니고 있는 박상윤 씨는 34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을 넘긴 터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급하게 서두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자유롭고 자기 시간 많고 자기 개발에 힘쓸 수 있고 이런 좀 풍요로움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이랄지 헛헛함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는 해마다 계속 늘어 지난해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연간 소득은 3,010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10가구 중 4가구는 역시나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했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귀농과 귀여, 귀촌한 가구 4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였습니다. 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살고 있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소유율이 높아져 70세 이상은 절반 정도가 내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어떨까요? 인간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0%로 별반 차이가 없었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 비중도 67.8%에 달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스포츠 활동이나 사회 활동보다는 주로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나 홀로 사는 게 더 이상 흠이 아닌 시대. 그러나 저출산으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 그 중간 어딘가에 해답이 있을까요?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추가 연장을 결정했는데요. 현재 휘발유에 대해서는 인하율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1일까지 열흘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합니다.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의 표준 중량을 측정하는 건데 승객들은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게 됩니다. 항공사 측은 승객들의 평균 중량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연체율이 상승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형태의 조정 내지는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부실 정리에 나섰다는 신호로 풀이되는데요. 이 원장은 특정 사업장이 정리될 때 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흥행으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제는 이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4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때 신군부 총탄에 맞아 숨진 고 김호랑 중령과 고 정선엽 병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2.12 군사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입니다. 당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영화 속 배우의 실존 인물 또한 관심입니다. 영화에서 벙커 장면을 촬영했던 조선대 지하 공간입니다. 12.12 당시 정선엽 병장은 이 벙커를 지키다가 반란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고 정선엽 병장을 기억하는 동문이 모교에 모였습니다. 추모라고는 조그만 나무 한 그루가 전부지만 올해는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이제는 한없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반란군들이 잘못 인정하지 않고 화해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떴다는 게.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는 신군부와 맞서다 숨진 고 김호랑 중령에 대한 추모식도 고향인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영화를 통해 다시 기억돼 고맙다면서도 걸맞은 예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현실에 맞추어서 좀 옳은 대접을 해줬으면 대가도 하나 없이 그냥 희생만 되었다 하는 그 자체가 억울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 흥행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의 목소리가 높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화 서울의 봄은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화의 인기가 각종 문화 현상과 현대사 공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700만 관객의 분노를 유발하며 1,000만 영화를 향해 질주 중인 서울의 봄. 여러분들이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의 의미와 가치를 점점 키워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영화의 배경인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날인 만큼 관람 열기는 더 거셌습니다. 오늘로 5번째 보는 건데 이렇게까지 많이 볼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은 12월 12일이 되게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흥행을 주도한 MZ 세대들은 분노에 그치지 않고 역사 바로 알기에 나섰습니다. 전두환 씨 관련 책을 찾는 사람들이 잇따르자 이 서점은 아예 서울의 봄 코너까지 만들었습니다. 책과 논문까지 보며 영화와 실제의 차이점을 찾아보는 등 현대사 공부 삼매경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서울의 봄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역사를 모르면 결국엔 잊혀지는 거기 때문에. 장태환 장군과 김호랑 중령 등 영화 속 인물들이 잠든 현충원을 찾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투어 인원들이 근 100명 정도가 됐어요. 김호랑 중령의 묘소도 갈 예정이고.
얼어붙은 극장가의 봄을 부른 서울의 봄이 각종 문화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평창과 봉화는 영하 2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12도,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고요. 어제까지 눈이 내린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이 많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지만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0.3도, 안동은 1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12도, 대전 14도, 광주 15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글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 휴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